안녕하십니까 검사님. 네, 안녕하세요. 검사님께서 강연 때 이제 대책 같은 거 말씀해 주실 때 계약서에다가 이제 지장을 받으라고 하시잖아요. 예. 계약서에 지장을 받으면 항상 지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뭐 지장 말고도 다른 걸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까요? 안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요. 보통 이제 사기 예방 5가지 원칙 중에서 다 말하거든요. 증거를 남겨라 해보면 이제 일단은 자필을 받아라. 왜냐면 필적 감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장도 좋지만은 무인을 받아라. 무인은 이제 지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지장을 찍으면 증거 확보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내가 말장난도 하고 했는데, 항상 그러냐? 항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외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음법이나 수표법에 보면 거기는 지장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발행인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음법 75조 7호하고 수표법 제1조 6호. 왜냐하면은 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유가증권이거든요. 이게 그 어음을 발행하게 된 원인 관계와 분리해서 별도로 유통이 됩니다. 배서, 이서라고 그러죠. 이서를 통해서 할인도 할 수 있고 거의 뭐 화폐에 준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지폐를 보면 한국은행 총재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인이 조그맣게. 그것처럼 이 어음도 문방구 어음일지라도 어쨌든 어음인 경우는 할인해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유통되려면 뭔가 어음으로서 외관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 지장보다는 이제 도장을 국가증권의 어떤 그 형식성이라고 그러나 어떤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 그러니까 어음 발행인이 그 도장 대신에 워낙 그 지장 찍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무인을 찍는 바람에 그 어음은 무효라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이게 옛날 판례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 어음의 서명에 가름해서 기명 날인을 하면은 날인은 그 인장을 앞날이 꽉 눌러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인을 한 거는 무효다 이렇게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서인 경우는 지장을 찍으면 지장이 없지만 유가증권은 이게 유통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3자의 어떤 신뢰라든가 어떤 문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그 외관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예외는 유가증권인 경우는 기명, 날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음은 사실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종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인을 찍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기보다는 기명 날인을 찍어야 한다. 그게 이제 또 이제 그렇게 법적으로 딱 나와 있고. 근데 한때 옛날에 사건들 보면 어음 가지고 사기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새는 이제 전자어음을 발행하도록 돼 있죠. 모든 경우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법인의 자산이 10억이 넘는 경우, 10억 이상의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전자어음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업 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예방법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이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취업 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예방법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취업 사기는 그거죠. 요새 취업하기 어려운 그 힘들어하는 그 젊은 청년들을 이게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 취업을 빙자해서 현금 수거책,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존에는 그 30분 지연 인출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고 막 이러니까 종전에 대포 통장 가지고는 좀 불안하고 그거 가지고는 좀 범죄 행위가 용이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간 대포 통장이죠.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이제 청년들은 취업하는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응하게 되는데, 그 나중에 이제 몰랐다고 이제 변명을 하지만 잘 인정이 안 되거든요. 법원의 태도는 이제 너무 단순한 그 아르바이트인데 굉장히 수당이 뭐 높다든지, 그 다음에 취업하는데 면접도 안 봐요.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너를 고용한 고용주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대답 못하고, 그러면 최소한도 좀 범죄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인식, 다시 말해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이게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거의 대부분이 부인을 하지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거를 안 당하려면 또 법원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취업시키려고 하는 그 회사의 그 상태,
진짜 제대로 돼 있는 회사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설립 시기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어떤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지금 됐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잘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개인 정보를 막 요구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거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업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또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단순한 아르바이트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 조직의 일원으로 이용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설명이 충분했나요? 네. 얘기를 들으면서 법원의 태도라고 이제 여기 적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20대, 30대 사회 초년생들이 정말 그냥 일자리가 긴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진짜 무지해서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고도 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대체적으로 알고도 하는 경우보다는 정말 몰라서 했을 경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예. 법원에서 이제 또 밀필적 고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니 그거는 조금 되게 좀 싱숭생숭한 것 같습니다. 좀 심정이 좀 복잡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그 20대, 30대 사회초년생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이유를 좀 생각해 줄 수는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방법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아무 회사나 취직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조금 잘 고르고 골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이제 20대, 30대 시청자분들도 잘 보고 숙지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